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굉장히 중요한 속보가 떴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가 당대당 통합 추진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방금 전에 소식이 전해져서 아직 많은 분들이 접하진 못하셨지만 해당 소식을 빠르게 접한 시민들은 드디어 응원한다, 잘한다, 밀어붙여라, 소식 기다렸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차피 언젠간 했어야 할 같은 식구였다는 반응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이로써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하나 생긴 듯 합니다. 지금 진짜 황당한 건 곽상도 씨가 국민의힘과 전혀 별개인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 사퇴한 지 2년이나 넘었는데 아직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대놓고 뻔뻔한 인간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오늘 새벽 동아일보 단독 기사가 떴는데요. 핵심은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검찰은 곽상도 씨가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법정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에 대한 청탁을 도와주면 아들을 취업시킨 후 급여 형태로 개발 이익을 나눠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은 뒤 이걸 수락했다고 적시돼 있다는 거고요. 곽상도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곽상도, 도저히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잊혀져선 안 될 매우 심각한 사람이죠. 유서대필 조작 사건 다들 기억하실 거고요. 이외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가족한테 어떤 짓들을 벌여왔습니까? 오죽하면 이들의 가족을 스토킹하느라 국회의원 의무를 내팽개친 거 아니냐, 국회의원이 아니라 흥신소 같다, 이런 지적까지 받을 정도였죠. 이외로도 다른 언론사에서도 일부 곽상도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자택 압수수색 소식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곽상도 자택과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얘긴데 곽상도의 소환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국민의힘과 곽상도를 분리시키는 거에 저는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고요. 이런 어설픈 꼬리 자르기에 넘어가서 안 된다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만 불행해진다, 이런 주장을 최근에 했죠. 청년의 꿈 플랫폼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막장 드라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당인데다가 이재명 후보한테 우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여야 후보 다 때리는 건 쉽게 말해 윤석열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만 불행해진다, 같은 당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오죽하겠습니까? 언론에선 홍준표의 불복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습니까? 두 후보가 만났을 때는 지지자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애를 썼죠.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오죽하면 홍준표가 저런 말을 할까 싶다, 옆에서 봤을 때도 아니라고 보는구나,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애초에 윤석열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이 지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반응까지도 많은 공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거 보세요. 9.19 군사합의 파기할 수도 이게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심지어 노태우 정부에서도 남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름 신경을 많이 썼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역주행도 정도껏 하라며 따끔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반문이라는 정략적 목적으로 한반도 안정을 해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망언이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대목이라 생각하는데요. 개인의 무지, 그것은 그냥 개인 문제로 끝나지만 정치인의 국정무지는 국가적 재앙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틀린 말 하나 없고요. 윤석열 씨가 방구석에서 혼자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냥 혼자 문제로 끝나지만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몇십 년을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저런 인간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듯이 조국 전 장관과 심지어 김혜경 여사, 그렇게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던 언론사들이 정작 김건희 씨에 대해선 근처에도 안 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뼈아픈 대목이죠. 외출만 하면 차량으로 바짝 따라 붙고 심지어 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취재 보도하던 언론사들, TV조선 정수양 같은 사람은 혼자 사는 딸 집에 찾아가 밤늦게 초인종을 누르고 피멍들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김건희는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되는 신성한 인간이냐, 어디 성역에 있냐 이거죠. 이런 선택적 수사, 선택적 보도가 최악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근황을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계속해서 알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남은 건 김건희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KBS 홍사훈 기자는 김건희가 진짜 죄가 없다면 2010년 9월 장고 내역을 공개하면 된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엉뚱한 계좌를 공개했는데 그거 말고 진짜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건 2010년 9월부터인데 그거 공개하라 이거죠. 어설프게 국민들 눈속임 한다는 걸 따끔하게 지적한 겁니다. 어제 MBC 단독으로는 김건희 씨가 구속된 공범 중 최소 3명과 친분이 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본인이 사모펀드를 아는데 조국 전 장관 완전 나쁜 놈이라 그러면서 대통령께 직보하고 싶다.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저기 있었구나 싶습니다. 김건희의 만행들을 전부 다 조국 일가에 뒤집어 씌운 거죠. 이뿐만이 아니고 상습적 허위 이력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만 보도를 하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계속해서 알려야겠죠. 핵심은 윤석열의 무시 전략은 더 버틸 수 없다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런 걸 덮기 위해 국민의힘 권영세 같은 사람은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러니 당연히 MB BBK 때가 생각난다. 조국만큼만 탈면 전부 다 감옥 가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사교성 있다, 곧 활동, 단발 변신한 김건희 언제 볼 수 있나?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지금 저런 보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알고도 저러는 거니까 비판을 받는 거라 생각하고요. 최근 한 네티즌의 이런 댓글이 엄청나게 많은 공감을 얻고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에게 언론은 검사였고 김건희에게 언론은 변호사였다. 틀린 말 하나 없다 생각합니다.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이라는 언론이 저렇게 선택적 보도를 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어제 공유 드렸듯이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가 바로 잡자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카카오톡에서 온라인 소통단을 검색하면 가짜뉴스 신고센터도 바로 뜹니다. 이재명 후보가 괜히 시민들께 간절히 호소한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글을 남기고 카카오톡이나 SNS에 중요한 소식들을 공유하고 평소에 그냥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점, 이게 반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효능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해소하고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순간 12월 정도부터는 반격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 생각하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의 최후에 보르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 문구가 왜 나왔는지 요즘에야 제대로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은 우리 개개인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당대당 통합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에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